자, 보자. 꽃물부터 보고. 박용래는 그냥 좀 이미지시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 딱 봐도 되게 간단해 보이지. 뭐에 대한 시야 이거? 맨드라미 꽃물이 든 그 풍경을 묘사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사실은 중간에 뭐가 나와? 그냥 이제 그 이미지 상황 묘사 시인데 수수밭 사이로 기우는 고향, 그 다음에 어때? 가까운 산자락 고리째내는 사람들, 기양열차 뒷간에 매달린 노을, 맨드라미 꽃물이래. 자, 그럼 뭐야? 고향,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 대한 뭐야? 애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주제가 이거야. 되게 간단하잖아. 수수밭 사이로 기우는 고향이 보여. 가까운 산자락 고리째 내는 사람들, 고리 걸음 내는 사람들, 기양열차 뒷칸에 매달린 노을. 뭐야, 내가 귀향하면서 바라본 사람들인 거지. 열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고향에서 고리 태워가지고 제 걸음을 내고 있네. 그러고 맨드라미 꽃물은 노을이 이게 비치는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고향에 대한 풍경을 묘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을 했으니까 애정이라고 보는 거지. 이해되지? 이거는 넘어간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연시. 약간 이미지시들이야. 전보다. 자, 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봐봐. 연시라는 건 감이지. 감. 여름 한낮 비름잎에 거기 한해살이 소리지. 비름잎에 꽂힌 땡볕이 이웃마을 돌담 위에 연시로 있다. 자, 감을 표현한 거야, 연시. 한쪽 볼에 서리 묻고 깊은 잠자다가 눈 오는 날 깨어나 제사상 아래 심지 머금은 종발로 빛나다. 제사상 위에서의 연시지. 그러면 뭐야? 제사상 위에서 위에 올려진 연시의 아름다움. 아니, 다른 거 없어. 박용래 시들은 다 이래. 특별한 그게 별로 없는 시들이 많고. 자, 7페이지 봐봐. 7페이지에서도 이제 20문제 주제 보면 나오잖아. 겨울 제사상에서 빛나는 연시의 아름다움. 다른 거 없어. 그냥 요런 느낌이야. 근데 박용래가 요새 그래도 좀 나오는 시인이야. 그렇게 뒤로 가보자. 자, 울타리박도 그래. 이것도 교과서에 최근에 실린 시거든. 이거 같은 경우에 무슨 내용인 것 같아?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 알몸으로 사는 원시인과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녀과 같이 낯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대. 자, 같이라는 건 함께의 의미도 있고 모모와 같다의 지교의 의미도 있지.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들길이 아름다운데 고향의 소년과 소녀를 떠올렸지. 그러면 고향에 대한 뭐야? 어떤 정감 같은 게 나타나겠지. 또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따라 물을 흐르듯 그렇게는 뭐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소녀와 소년 순수한 모습이지. 순수한 모습에서 뭐를 떠올려? 고향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모모같이 그렇게 천년희까지가 다 뭐야? 자연스러운. 이것도 고향의 풍경이지. 그럼 마지막에 뭐야? 울타리밖에 화초를 심는 마을, 오래오래 잔광이 눈부신 마을, 밤이면 별이 더 많이 뜨는 마을. 이거 뭐야? 고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묘사를 했지. 그래가지고 고향의 모습들. 그러면 주제의식은 뭘까? 어떤 고향에 대한 모습인데 고향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주제의식 첫 번째 보면은 고향의 자연스럽고 순수한 모습에 대한 그리움.
번째는 이렇게 하기도 해. 인간과 자연이 교화된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거의 이미지 시들이 많아. 그래서 박경래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자, 네 번째 월흥부터는 좀 자세히 보자. 월흥은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시중에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도 되게 정신했어. 하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아. 성자도 표면에 안 나오니까 인지 상황묘사인 거는 똑같은데 월승이라는 게 뭐야? 달물이라는 뜻이지. 달 월자에다가 달물이라는 뜻이야. 달물이. 달 주변에 이렇게 삐릿하게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이 달무리를 외로움의 이미지, 고독함의 이미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은 처음에 뭐부터 말하봐? 마을부터 말하보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마을 입진 사이길 저 모래도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되게 첩첩산중에 깊숙이 짱박힌 마을이지. 허방다리, 이거는 함정이지. 함정을 저으려면 보이는 마을이 이 마을에서 다시 확장해서 어디로 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갱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놀이꼬리 해가 있는 집집마다 공당에 불을 켜지요. 집을 바라보고 집에 있는 공당을 바라보고. 공당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한옥집 같은 거 이렇게 기우면 이렇게 기둥을 세우잖아. 밑에 이제 줄줄돌 깔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벽을 세우고 문을 달려면 이게 방이지. 나무를 깔면 마루지. 아무것도 없으면 공당이야, 이게. 창고, 허강 같은 건데 이제 문이 없는 곳이, 문이 없는 곳이지. 그래서 그 공당에 불을 피우지. 자, 그래가지고, 콩깍지처럼 홈미진 외딴집의 불빛은 아니다. 이스토로 창문은 모각빛입니다. 그리움의 색채를 갖고 있다라고 해. 긴 발명이다. 이제 노인으로 가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갈 때 뭐야? 원경에서부터 근경으로 줌인을 하는 효과가 있지. 쭉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자,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바람도 부는데 신압으로 조금씩 훈련하는 집단, 지보락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사실은 노인이 설레인 거지. 왜 그래? 누군가 오지 않을까? 사실 이 노인은 어떤 노인이야? 고독한 노인.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정석은 뭐야? 고독감이야, 고독감. 그리고 이 고독감을 표현한 게 달물이 어둠인 거고. 귀를 모으고 듣지요. 호로록 처맞기에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왜? 또 고독하기 때문에 자기가 외로우니까. 참으로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기침 소리도 없으려 아니면 이거는 뭐야? 이제 잠이 든 거지. 노인이 잠들고 나면은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죠. 때르지어문이다, 무너지라고 합니다. 고독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 그래서 귀뚜라미가 나타나는데 청각적으로 나타나지. 고독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어느덧 문바지라 붙이는지 밖에는 펄펄 판막문이라고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달무리의 이미지는 고독감을 부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산촌에 사는 노인의 고독감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용래 시들은 뭔가 뚜렷한 정서가 드러나진 않고 이미지 위주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되게 뚜렷하지 않은 정서들을 찾아가지고 볼 주제의식으로 삼 거라 아무튼 그 이미지 자체가 주제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뒤로 가보자. 생각보다 많이 실렸지. 문제가 많은 거로 모르니 많이 나오는 작품이고 이제 서정주가 나오겠지.
민족 친일행위자의 시를 형성했습니다. 그대로. 자, 견우의 노래. 유명한 시 중에 하나지. 견우직녀 소화를 바탕 노래를 가지고 썼지. 화자는 누구인데 견우와 직녀겠지. 청자는 거기 보면 우리가 나오니까 애매한데 거기 보면은 직녀여라고 표현을 하니까 누구겠어? 견우겠지. 직녀여라고 표현하잖아. 문법으로. 그러면 여기 우리 중에서도 견우인 거고. 대화지. 견우라는 이름 안에 직업이 들어가 있지. 끌 견자에다 소 우자잖아. 소를 끄는 사람이고. 직녀는 뭐야? 배를 짜는 사람이지. 배를 짤 직자에다가 여자의 자니까 배짜는 여자잖아. 직녀는 누구야? 우황상제의 딸이지. 어쨌거나 천상계 인간들이 나쁘다.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우리의 사람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위해서 실현과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주제의식인 거지. 그래서 경우성은 여기에 뭐 뚜렷이 뭐뭐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뭐뭐 해야 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긴 하지만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결국은 기다리다 그 이유이지.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성숙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성숙해지는 사람. 요거를 나타내지. 자, 여기 보면 역설적 표현이 나오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의미 자체는 떠오르긴 하지, 뭐 고난과 시련을 통해 사랑이 성숙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역설적이잖아. 높았다 낮았다 흘러오는 물살, 물살 뭐야? 이제 이별의 아픔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하고, 장애물이라고 보기도 해. 물살에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돼. 이것도 이별의 아픔을 나타낸다는 거고. 또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푸른 은하물, 장애물이지. 장애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고난과 시련.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 상대를 위한 그리움, 상대를 향한 그리움과 열정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직녀여, 도노법으로 부르지.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서 고단하는 풀상을 나누세이고, 번쩍이는 모래밭은 이제 풀이 자랄 수 없는 공간이잖아. 그래서 견우의 고난과 시련의 공간이라고 표현을 해. 고단하는 풀상을 세이는 건 세월의 흐름이 나타나지. 모래밭에서 풀이 자라는 게 힘들잖아. 그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거고. 허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백질의 굽을 넘기게.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모래밭이 견우의 시련의 공간이고 구름은 직녀의 시련의 공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시련의 공간 아니라 그냥 일터다라고 해석하기도 해. 모래밭은 일하기 힘든 곳이지만 구름 속이야 일하기 힘들진 않잖아. 근데 뭐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고난과 시련의 공간이라고 보기도 해. 눈썹 같은 반달이 등편에 걸리는 7월 7석,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지.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로 비단의 자세. 그래서 자신의 공부에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시기. 자, 그래서 다음부터 넘어가 보자. 고정주는 시가 두개 나있습니다. 자, 47페이지 국화옆에서 이것도 되게 유명한 시 중에 하나지.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이것 때문에 기규법의 정석으로 나오는 표현이잖아. 자, 화자는 나지. 화려하다. 청자 꽃이여라고 불러가지고 꽃이 청자인가? 아니지. 이거 좀 청자라기보다는 그냥 좀 영탄하는 느낌이 강하잖아. 이게 영탄의 느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실제 고백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 바라보는 대상은 북한이 북한을 뭐라고 표현해? 누님같이 생겼다라고. 여기에 대한 정서는 뭐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뭐뭐 했나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찰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지.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주제의식은 뭐야? 문학과 실현 속에 피임, 국화의 아름다움. 뭔가 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국화가 이렇게 거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그렇고 뭔가 봄이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는 속에 툭툭 그렇게 오고 여름이지. 봄, 여름에 지나서 어떻게 돼? 그립고 아쉬운 가슴에 조이던 먼 젊은 날의 뒤안길, 젊은 날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 누님은 뭐야? 어떤 거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겪어가지고 성숙해진 누님이지. 이 누님같이 생겼다는 건 북한은 그만큼 성숙한 꽃이라는 거야. 그래서 노란 내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모서리가 저리는 있고, 모서리 뭐야? 가을이지. 이제 가을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시상 경계 자체는 국화가 피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눴을 때고, 여름, 그리고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누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을까지 나오면서 꽃이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게는 잠도지 않았나 보다. 생명 탄생에 대한 어떤 예찬이 나타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뽑아봅시다. 52페이지 귀촉도도 되게 유명한 시지. 유명한 시 정말 많이 썼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 중에 한 명이야. 자, 화자, 임과 사별한 여인이지. 그리고 청자는 홀로 가신 이마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표면에 나오지. 내 머리털이라고 나오지 않나? 이 머리털이구나. 나오나? 안 나오네. 근데 청자는 니마라고 나오는데 님은 죽었잖아. 이제 청자가 없네. 좀 애매하지? 바라보는 대상은 님이지. 님. 죽었어. 사별한 님이지. 정서는 당연히 사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인 것이고, 그리움과 한. 주제도 당연히 사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과 한이지. 자, 그래서 보면 눈물이 아롱아롱 음성삼기가 쓰였지. 밑에요.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게 뭐야? 죽었다라는 거지. 귀촉도라는 이름 자체가 뭐야? 총나라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잖아. 청나라로 돌아가는 길. 돌아갈 귀자에다가 총나라. 총나라 어디야? 삼국지의 사천지방이지. 원래 역사 전면에 드러나는 거는 언제부터야? 초한지 시대부터야. 초한지 때 어때? 항우가 함양의 그 진나라 수도 점령한 다음에 유방을 어디로 쫓아버려? 총나라로 쫓아버리지. 거기 들어가면서 어떻게? 총나라 장도를 다 태워버리면서 내가 뭐라 대항할 의지가 없다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거기에서부터 한신이 올라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초나라를 멸망시켜버리잖아. 사면초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총나라는 되게 이제 험한 지역인데다가 또 뭐라 그래? 파, 초, 여기 진령산맥부터 해가지고 쫙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 강이 양자강 이렇게 한 줄기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전부 산이야. 중간에 평원이 있지. 그래서 사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이 4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좀 더 가면 서역이지. 그래서 서쪽, 죽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총나라 왕제의 혼이 이제 총나라에서 이제 자기 사위한테 배반당해가지고 이제 그 고향에서 쫓겼다가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두변세를 뭐라고 불러? 귀촉도 내지는 부역이라고 부르면서 한해정서가 남겨있는 대표적인 세라고 부르지. 그 귀촉도라는 이름 안에 한해정서와 죽음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눈물이 아롱아롱 피리 물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참말리라는 건, 서역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해가 지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또 흰옷깃 여명, 흰옷깃도 죽음의 상징이잖아. 가업신님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파촉, 총나라와 파, 이렇게 이 지역 사천지방을 부르는 이름이야. 그래서 파촉 삼만리라고 부르는 거지. 삼만리는 그래서 뭐야? 삶과 죽음의 거리감을 나타내. 신이라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 새긴 육날미 트리. 도치법이 이제 앞뒤 바꿨지. 뭐야? 내 머리털을 거기 보면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되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거예요. 문장 순서가 막 바뀌었는데 은장도 푸른 날로 이 머리털을 베어가지고 신이나 삼아가지고 미투리를 만들어줄 걸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게 막 앞뒤로 섞여있지. 도치법이야. 그래서 뭐야, 내 머리털이 필요 없으니까 뭔가 이러라고 나서는 그 머리털을 베어서 육날 미투리라는 거는 뭐야, 보통은 미투리는 집신인데 집신을 만들 때 좀 헐겁게 지으면은 날이 적어. 그 미창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육날은 되게 촘촘하게 만든 미투리를 뜻한다고 해. 그래서 그만큼 곱게 만들어서 신발 만들어줄 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마치 죽음의 이미지에서 그 저건 뭐야, 부장품 넣는 느낌이잖아. 내 머리털로 이제 죽음님 신발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수 물에 목이 젖은 새. 은하수물도 뭐야, 단절의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가 있지. 목이 젖은 새도 한의 이미지가 있고, 주변새 차마하니 솟는가락에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온다. 귀촉도 한의 정서, 슬픔의 정서지. 그대 하늘끝 홀로 가신 니마, 홀로 실적 허용이고, 그 다음에 어때? 한의 정서가 부각되는 요소기. 자, 56페이지 꽃밭의 독백 사소단장. 자, 사소는 이제 박혁허세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그래서 뭐 처녀로 잉태하고 신선소에 가기 전에 뭐 이제 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그런 시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소의 입장에서 쓴 건데, 이제 뭐 꽃밭에서 이제 독백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쓴 거지. 화자는 나고, 거기 보면 네가 나오는데 내 꽃이지. 화자, 나, 성자, 너, 꽃. 도로법으로 보지. 자, 봐봐. 번호법으로 부르는데 이거 발음이 뭐야? 그러면 이거 발음이 어떻게 돼? 꽃차지? 꽃차야? 꽃다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연음시키지? 조사니까. 무슨 불러야지. 자, 그 다음에 가마토론 대사는 꽃인데 사실 꽃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이상세계로 가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 또 여기에 현실세계가 있는 거지. 정서도 소망과 의지. 그래서 초월적 세계, 신선 세계로 가고 싶은 소망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꽃의 대체제로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노래, 그 다음에 말 등등등이 있는데, 보자. 노래가 낚이는 그 중에 나와도 노래로서 뭔가 초월적 세계에 가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구름은 뭐야?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라고 봐. 그래서 초월적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서 멈춰버렸다. 바닷가에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이것도 초월적 세계로 못 간다는 거야, 말 타고. 또 팔로 잡은 산떼지 매로 잡은 산떼들에도 입맛을 잃었고, 이미 어때? 현실에서는 뭔가 즐거움을 다 이렇게 잃은 거지. 뭔가 이상 초월적 세계로 가고 싶은데 그걸 못 가니까. 그 대신에 이제 선택한 게 뭐야? 꽃에게 말하고, 꽃차,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차, 아침마다 새롭게 피는 꽃.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바닥에 얼굴이나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 이건 무슨 뜻이야? 물 표면이 이제 경계선이면은 물 아래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얼굴 들밀고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 아래로 갈 수가 없는 거야. 헤엄을 못 치니까.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어 섰을 뿐이다. 그 경계선에 서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문 열어라 꽃차, 문 열어라 꽃차. 꽃한테 문을 열어달라는 거지. 이게 매개체가 되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로 가는.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고난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문 열어라 꽃차 하면서 반복을 하지.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겪더라도 초월적 세계를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신선이 되기 때문에 신성투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그 말투를 가지고서 이제 그 화자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사소를 박혁거세의 어머니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이고, 이거 가보자. 홀리 살아있니? 63페이지 공천. 공천은 제목이 겨울하늘이지. 겨울하늘. 자, 화자는 나인데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화자는 나 절대로 이렇게 정보가 없으니까.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눈썹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원래는 이제 저거지. 초승달이지. 초승달.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증문은 천이지. 천년의 밤에, 천날의 밤에 꿈으로 먹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던 이 초승달. 초승달을 바라보면서 뭐를 느끼는 거야? 동지석자에 나르는데 소원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는 빗기어가네. 빗기어간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승달은 절대적 가치라고 보고, 이 절대적 가치에 대한 정서는 뭐를 통해서 표현을 해? 매서운 새를 통해서 표현하지. 새의 경외심을 통해가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주제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등을 보면서도 되게 유명한 시 중에 하나지. 무등을 보면. 자, 화자는 거기 물이라고 나오니까 애매하지. 홍자랑 이런 광고는 물이. 이제 여기 보면은 뭐를 바라보고 있어? 바라보는 대상은 무등산이지. 무등산을 보면서 사실은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우리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를 바라보는 성찰의 매개체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느끼는 정서는 자신들의 성찰하고 또 의지를 가지는 그런 이유가, 그래서 보면은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가난한 모습이지.
남루라는 건 뭐야? 겉보기에 가난한 건데, 가난은 겉보기 가난에 지나지 않고 우리 내면까지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외면은 가난할 뿐이지 우리의 내면은 가난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무등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까지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타고난 살결과 마음은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청산, 무등산을 표현하는 거지. 청산이 무릎 아래 질환의 기르듯 이 무등산이 난초로, 난초를 키우듯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 자식들을 키워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 몸을 저 키워드는 오후의 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오면은 내외들은 뭐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청자에게 말을 하고 있지. 우리 내외라고 하는 건 결국엔 이건 같은 거잖아. 그래서 내외들, 부부들이요. 그대들 더러는 않고 더러는 차라리 근처에 놓아라. 지혜어미는 지혜비를 물끄러미로 지혜비는 지혜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이거는 뭐야? 어떤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지.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같이 혼젓이 묻혔다. 이제 흙 속에 묻혀있다고 해도 옥은 가치를 잃는 게 아니지. 또 청태, 푸른 이끼라도 그냥 돌이라면 옥같이 푸른 이끼라도 푸른 색이라도 띄일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자, 그다음에 또 보자. 자, 81페이지 신발. 자, 화자는 거기 나지. 성대는 안 나온다. 바라보는 대상은 신발인데 이 신발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자, 나보고 명절날 신으라고 아버지가 사다준 내 신발을 나는 멍하다고 흘러내리는 제물에서 증명하고 올리다가 그만 떠내려보내지 말았습니다. 이 신발은 어떻게 돼? 상실됐지. 언제 상실? 어린 시절에 상실했어. 어린 시절에 상실하면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 뭔가 어린 시절에 무엇이겠지? 이 무엇이 뭘까 그러면? 순수함이라든가 이상 같은 거야. 이런 거겠지. 아마 내 신발은 벌써 변산 콧등, 변산만도의 끝을 밑에 개는 뭐야? 갯벌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 온갖 바다를 내뱉은 미신에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의 꿈 이상은 뭐겠어? 온 세상을 돌아보는 것.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아버지는 이어서 그것 대신 신발을 또 한 켤레 사다 주긴 했지만 대체 꿈은 신발이 다 생긴 거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용품일 뿐, 그 대용품을 신고 명절을 맞이했었습니다. 그건 뭐야? 이 대체품 신발이라는 거는 삶의 현실에 적응한 모습이지. 난 삶에서 추구해야 될 그냥 그런 모습들로 바뀐 거지, 나의 꿈이. 그래, 내가 스스로 내 신발을 사신게 된 뒤에도 예순이 다 된 지금까지 나는 아직도 대용품으로 신발을 사신는 순간 그대로 이게 쭉 이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꿈과 이상을 어렸을 때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때? 지금은 계속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신발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때? 정서는 아쉬움, 그리움 같은 거지. 그러면 주제는 어린 시절에 전통에 대한 공경과 동기. 됐지? 뭐가? 응? 순수한 몸이에요. 순수한 꿈. 이게 꿈. 자, 우리 85페이지 보면 신선 제본이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되게 뭐, 이제 그 전통적 사회에 대한 어떤 인정 이런 거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좀 이거 되게 그 미스테리한 살인사건 같은 느낌도 들거든. 한번 읽어보자. 봐봐.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이름으로 있을 제 땅곤 해서 제곤, 땅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안중뱅이 사례가 있었어.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광주리도 만들고 저렇다는 건 만든다는 거지. 그것만으로 제 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질마제 신화라는 이 시집에 실렸던 거거든. 질마제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에 돌아다니며 밥을 먹고 밥을 빌어먹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줬대. 제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자살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을은 인정이 가난한 것이 하늘의 벌을 내지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러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새끼니 밥과 휴일을 잠든 옷을 대줬는데, 그런데 갑술년인가 을해년인가 새 무궁화가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부터 제곤이가 사라졌는데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다니듯 살았던 때에 그 무겁디 무거운 모습만 상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천벌을 받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고 농사도 땀마을만큼은 제대로 되어 신선도에 약간 아름이 있는 좋은 흰 수염의 교선날이라는 영감님이 말하기를 제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도 학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은 천년이 된다고 하니까 그 긴 목숨 여기서 다 견디게 두고 답답해서 날개도가 하늘로 신선살이라고 한 거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때? 자기 합리화를 하지. 제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맷돌을 장난이 위협을 했고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이거 되게 섬뜩하지 않아? 누군가 이런 거 아니야? 이 말 한 사람이 죽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긴 하여튼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마을 사람들도 하여간 죽을 모양을 우리한테 보일 일이 없으니 조선날의 어머님의 말씀이 마음적으로나 불갑을 옳기다 옳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선이 되었을 거다라고 믿는다는 내용이지. 그래서 뭐 우리 그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인정을 나타내는 시라고 했는데 그런 거 같아.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렇대. 그래서 이미지 상황을 사시지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서사적 구성으로 돼 있어. 기본적으로 뭔가 이야기, 소설을 들려주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의식은 뭐야? 그래서 그 전통사회의 인정과 공동체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전통사회의 인정과 공동체의식. 제곤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인정과 공동체의식에 대해서 나타내는 시라고 해요. 그래서 제곤이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사실 뭐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순서를 보면 또 다음으로 가보자. 외할머니에 대한 팻마루. 자, 이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날이 되는 네, 가자. 성장은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알아보는 대상은 외할머니
손댁 팻마르기. 이거를 통해서 뭐를 떠올려? 외할머니의 사랑을 떠올려. 이거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정상. 그래서 주제는 뭐야? 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지.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엄마,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굉장히 주된 주제였지. 외할머니네 집 뒷마당에 장판치 2장만큼의 조그만 거지. 머고집빛 텐마루가 깔려있어. 텐마루는 뭐야? 보통 집이 있으면 방이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앞쪽에 방문이 이렇게 있고, 뒤쪽에 방문이 있으면 앞쪽에 마루가 있을 것이고, 텐마루는 뒤쪽에 달린 마루지. 근데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달았겠지. 문 앞쪽이나 뭐 이런 데다가. 자, 이 텐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의 딸들이라는 건 뭐야? 우리 어머니와 이모들인 거잖아. 저희 이제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손때로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고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때 손때도 꽤 많이 묻어있을 것입니다라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 많이 문질러서 이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잡혀서 우리가 마루 같은 거 계속 떼묻으면 까매지다가 나중에는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래서 내 얼굴이 들이자 미칠 정도라는 거지. 과장을 했지. 그래서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게 되는데, 어머니한테 혼내하게 되면 이제 할머니한테 도망가는데, 따로 어디 갈 곳이 없게 된다는 이 외할머니네 떼거울 팻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어 콩나물에서 따다준 오기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간호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붙이는 이 팻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있어 외할머니 앞에서 나를 혼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로 이렇게 도망온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꾸지람을 가지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 외할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되는 거지. 있니? 오케이, 꾸윤아. 다음 거 가자. 자화상 93페이지. 이거 그 유명한 시잖아요, 이것도. 어디가 유명해? 거기 보면은 23일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 부분이 되게 유명한 시구지. 옛날에 23일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치킨이다. 이런 밈을 갖다가 썼던. 자, 그래서 자화상. 화자는 나지. 성자는 외롭고, 이제 자화상이면 당연히 자기를 바라보는 거겠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바라보고. 정서는 당연히 성찰이겠지. 근데 성찰인데 보통은 이제 반성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윤동주 같은 경우는 반성 그런 거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이게 이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고, 의지가 나오면 이건 좀 이상할 수 있지. 백석이나 윤동주 봐봐. 얼마나 성찰하는 사람 부끄러워. 근데 이 사람은 의지가 나와. 그래서 주제는 뭐야? 과거의 삶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 애비는 종이었다. 종의 자식이었다고 자기를 고백하는 거지.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지. 팥뿌리 같은 늙은 할머니와 배추꽃 한 줄 서 있을 뿐이었다. 가난했다는 거야. 어매는 달에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 먹고 싶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3달 아기 낳을 때 풋살구 하나 먹고 싶다고 했으나 그것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지. 흙으로 바람벽 한 구름불 밑에 손톱 까만 애미 아들. 이게 화자 자신의 객관화에서 표현한 거지. 자기는 손톱 까만 애미 아들.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외할아버지의 그 수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외할아버지가 닮았다는 건데 가보년인가에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대. 뭔가 그 낌새가 있지 뭐야? 동학농민운동 때 죽었을 확률이 높아. 근데 동학농민운동 때 참전해서 죽었다고 하면 이제 탄압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나가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거야. 23해 동안 나를 키우고 팔이 80%가 바람이래. 그러니까 어찌어찌 살아왔던 거지. 방황과 시련 속에서. 세상은 가도 부럽기만 하더라. 부럽기만 하고.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어가고, 또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어가나. 나를 이제 죄인으로 보고, 왜? 할아버지의 이제 손자로서 동학농민군을 하는 또 천치,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한 신분.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려다. 즉 어때? 세상이 나를 부끄럽게 해도 나는 뉘우치지 않겠다는 점이 살아가겠다라는 거야. 다음 페이지.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거는 뭐야? 어떤 고통 극복의 이후에도 이마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그러니까 내가 시를 쓸 때에는 항상 몇 방울의 피가 섞여 있대. 고난과 시련이 섞여 있는 거지, 그동안의 삶에.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그러니까 그 차이기 좋을 때나 차이기 힘들 때나 혓바닥을 늘어뜨린 병든 숙회마냥 헐떡거리며 나아간다. 지금까지 나는 어때? 힘겹게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식구가 있면 하라리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휴양의 말 추천사는 넘어가도 되지. 그리고 넘어가고 다음에 보자. 휴양 유문인가? 그 다음이 휴양 유문 페이지 110페이지. 휴양 유문하고 해이라고 화사까지 하면 끝인가? 해결은 화사? 그러네. 자, 휴양 유문은 휴양이가 이제 남긴 글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그 춘향전 시리즈 중에 세 번째이고, 춘향이가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를 쓴 건데, 화자는 거기 보면 춘향이지, 우리라고 나오는데, 사실 청자는 도련님 했지만 기재의 대상이지, 그냥 독백체에 가깝겠지. 근데 뭔가 말의 거는 어투이긴 해. 바라보는 대상은 도련님에 대한 사랑이지. 이거를 쭉 표현하면서 이게 변함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지를 나타내고, 주제는 도련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지. 죽어도 사랑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왜? 유언이기 때문이지.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그 나무가 계속 살아있듯이 평안히 안녕히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고서 이제 어때? 자기가 죽은 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땅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승이 그렇게 멀더라도 나의 사랑은 계속돼서 그 도련님한테 갈 것이다 라는 거지. 천 개의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내가 죽어서 검은 물이 되거나 혹은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거나 내가 죽어서 구름이 되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이라는 건 뭐야? 나의 사랑은 도련님한테 그래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내가 검은 물이 되고 구름이 되고 간에.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가 되어 퍼부으면 어때? 나의 사랑이 임한테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서 있을 거예요 라고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시를 쓴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헤이란 겁니다. 헤이.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바다로 나가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동학농민운동 때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여기 헤이 보면은 나오기는 해. 왜냐면 정말 바다에 나가서 죽었다라고 얘기 나오거든. 근데 또 이제 동학농민군 운동에서 죽었을 거라고 해석하는 사례도 있기도 한 거고, 그 저기 뭐야 자화상에서 보면은.
남자는 아직 외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지. 성장한다고. 바라보는 대상은 외할머니인데, 이 외할머니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매개체가 헤일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서는 이제 할머니 이름의 그 이야기에 대한 안타까움. 이 외할머니는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어? 죽은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지. 이 헤일을 뭐랑 동일시하는 거야? 이 외할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있지. 외할머니는 바다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는 헤일을 통한 죽은 외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고, 이 사랑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거든.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3대 울타리 틈으로 세워 옥수수가 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보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는 있었습니다. 헤일이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런 날 나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느라고 이빨속까지 너무 깊은 나머지 동달새 새끼 소리가 다 되어 왼발로 낄낄거리며 쫓아다니면서 물고기 이제 있는 거 막 잡으려고 했지만, 항시 노예가 실을 뽑던 나만 보면 옛날 이야기만 무진장하시던 외할머니는 이때에는 웬일인지 한마디도 말하고 외할아버지를 회상하는 것이 벌써 많이 늙은 얼굴이 열고 노을빛처럼 불그스레해져 외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이 바다 정말 어머니 넘어다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왜 그러시는지 나는 아직 미처 몰랐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신 이제는 그 이유를 간신히 알 것 같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였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어부로 내가 생겨나기 전에는 제 겨울에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서 휘말려 빠져버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 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니 그렇게 들었다는 거야.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 집 마당에 물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얼굴만 긁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외할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새끼고, 마지막 화사는 이미지시야. 특별한 막 내용이 있기는 아닌데, 내가 한번 일단 화자 창자 이런 거 없이 한번 보자봐. 사향 박하에 귀한 사향 박하 다 이제 향신료지. 향신료 같은 느낌이 드는 아름다움에 얼마나 커다란 세금에 태어났길래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이냐 하면서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꽃대님 같고 꽃으로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데님무늬 같고 너의 할아버지가 이불을 꼬여내던 달변의 효과다. 이건 성경에서 모티프를 가져왔지. 소리 잃은 채 낼름거리는 붉은 나가리로 푸른 하늘이라 울어뜨더라 원통. 왜 그래? 이제 뱀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뱀이 이제 하와를 꼬신 채로 다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땅을 기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지.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을 원망하라는 뜻이지.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왜 그래? 그때 이후로 인간과 뱀 사이는 원수관계가 되었다고 하지. 하와를 꼬셔가지고 인간을 타락한 뒤로 돌판매를 쏘면서 사양 방길, 이제 향기로운 저놈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와 이제 뱀의 원수관계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뱀을 잡으려는 이유는 석유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이거는 뭐야? 이제 뱀의 관능적 이미지 때문에 인간이 잡으려고 한다는 거지. 하늘에 꼬여들을까? 꽃대님보다 아름다운 어떤 뱀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잡으려고 한다는 거지. 클레오파트라의 피먹은 그냥 불기에 타오르는 고운 입술이 다 스며들어라 뱀. 그래서 이제 뭐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도 가져오고, 우리 순내는 21세기 고양이 같은 고운 입술 스며라 뱀. 그래서 뱀의 어떤 관능적인 모습,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러지.
사실 이미지이기 때문에 명확히 딱 이게 주제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 시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 써주면은 이제 인간의 원죄의식이라는 건 뭐야? 이제 이브가 이제 뱀한테 꼬임에 당해가지고 죄를 지었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 이게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라는 뜻이잖아. 원죄의식과 원초적 생명력에 대한 사유. 사실 뱀에 대한 이미지를 쭉 열고 한 시인 거지.